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또 전화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일단 우리 미국 증시 좀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 사상 신고가 다시 한번 터치를 하게 됩니다. 다우지수 3만 그리고 나스닥은 10,000포인트 기념비적인 숫자 기록을 했는데요.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네, 연말이다 보니까 시장이 좀 조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른바 크리스마스 시즌, 좀 이렇게 연휴 분위기, 그리고 대부분의 기관을 비롯한 큰 손들은 지금 거래를 갖다 많이 하는 시기는 아니죠. 그래서 최근 한 2주 이렇게 밀리진 않았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치고 가지도 못하던 미국 증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관련한 의회에서의 그 부양 체계, 이렇게 이제 서명이 있었죠. 물론 며칠 이렇게 시차는 있었습니다. 워낙에 미국 언론들에서 주류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 관련한 보도를 안 하다 보니까 미국 대통령이란 분이 결국 자신의 의견을 갖다가 동영상을 찍어서 트위터에 올리는 정도로밖에 못하는 참 묘한 세상을 사는데, 어쨌거나 지금 미국 국민들마다 600불씩 1인당 그걸 갖다가 이제 2,000불로 늘려달라 하는 이 부분이 이제 하원에서는 냅다 또 이렇게 그 카드를 받아서 통과시켰고, 상원에서 이제 또 넘겨야 합니다만 어쨌거나 서명은 했다 하는 그걸로 어제 또 사상 최고치를 넘었습니다. 다우지수 보시면은 이렇게 횡보세를 이어가다가 결국 어제 이렇게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죠. 저런 모습에서 이제 그걸 하고 그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은 특히 이제 나스닥 쪽에서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마이크로소프트는 빠졌습니다만 지금 4개의 차트가 올라가 있죠. 페이스북 121선에서 결국 지지 확인하고는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3.6% 정도 올랐네요. 그다음 애플도 계속 요즘 해서 특히 전기차 소식 나오고 이후로 오르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존닷컴도 이동평균선 수렴한 이후에 또 어제 3.5%대의 상승. 그리고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파벳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자, S&P 500도 한번 살펴보실까요? 월간 차트를 보시면은 참 이제 기울기가 굉장히 가팔라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느끼고 있죠. 이제 버블 단계로 접어든 것인가, 이제 초입인가, 끝물인가 고민스러울 수가 있는데, 이 차트에서 볼 수 있는 거는 S&P 500 월간 차트에서 볼 수 있는 거는 그겁니다. 이격도가 너무 크다. 즉, 과거 이렇게 이 차트에서 볼 수 있는 닷컴 버블 이전이나 금융위기 발발 이전만 하더라도 적어도 이 월봉 차트가 말이죠. 5개월 이평선, 이른바 이동평균선에서 OMA 최단기 이동평균선에 그래도 발은 딛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즉 붙어서 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뭐죠? 거의 이 OMA 5개월 이평선에서 붕 떠서 이렇게 날아갈 정도로. 반면에 아래쪽에 이제 기술적 보조 지표들은 계속해서 매도 다이버전스가 왱왱거리고 있죠.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또 3대 지수에는 빠집니다만 이른바 스몰캡 중소형주들 러셀 2000 지수입니다. 글로벌 모니터에서 재인용합니다만 블룸버그 차트죠. 자, 비슷한 이렇게 S&P 500이나 나스닥과 비슷한 팬데믹 이전 레벨을 갖다 훅 올라선 특히 11월부터 굉장한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이제 RSI는 11월 초부터 이른바 과매수 국면에 접어들어서 계속해서 왱왱거리고 있는 중에 가고 있죠. 이 중소형주 랠리에 대한 의심도 있는 그런 가운데인데, 자, 어쨌거나 미국 증시 그 다음 슬라이드가 모든 걸 설명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연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한 연준의 총자산 규모, 이른바 연준의 대차대조표로 보시면 되겠어요. 2008년 왼쪽에 시작해서 올라오는 저 무렵부터 해서 자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파란색의 화살표는 그 이후 한 2014년, 2015년 이르기까지 한 3조 달러를 푸는 그 기간, 금융위기 이후 제법 오랜 시간에 걸쳐서 3조 달러 정도가 더 풀려났죠. 반면에 이번에 2020년 접어들어서는 굉장히 빠른 단기간에 저렇게 늘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지금 제가 약간 희미한 이렇게 원형으로 표시한 부분은 살짝 그래프가 꺾이는 부분이죠. 즉 연준의 총자산 규모가 좀 줄어드는 시기. 이 시기가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본다면은 조금의 시차를 두고 결국 증시가 좀 이렇게 조정을 받던 미국 증시가, 즉 돈 풀리면은 미국 증시 올라가고 돈줄 좀 쪼으면은 줄고 하던 그 모습입니다. 제일 오른쪽 세 번째 보시면은 금년 들어서도 마찬가지죠. 조금 저렇게 연준이 늘려나가다가 조금 줄였던 저 무무력,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난 7, 8월 이후에 여름 장세에서 장이 더 달려나가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 슬라이드까지 보시면은 지금의 이 시장 흐름은 바로 이거다 이겁니다. 돈입니다. 제가 제목을 팬데믹이 몰고 온 홍수 같은 유동성 공급이라고 했는데 그야말로 홍수죠. 우선 위에 있는 M2, 즉 우리가 이제 유동성의 M1, M2라고 합니다만 M2를 이제 흔히 이제 유동성의 이제 대표적인 지수로 보고 있죠. 이거는 머니 스탁이니까 그냥 현재 유동성 M2의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Y축이 놀랍습니다. 저게 빌리언입니다. 10억 달러니까 지금 공이 몇 개 붙었나요? 지금 거의 19조 달러에서 20조 달러 사이까지 올라왔고, 특히나 2020년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의 기울기가 무색해지는 그냥 수직 상승하는 돈이 저렇게 풀렸고요. M2의 증가율은 더 놀랍습니다. 전년비 이 M2가 얼마나 늘었나 하는 부분이죠. 과거 수치를 보시면은 그냥 통상 한 자리 숫자입니다. 한 4%, 5% 정도 늘고 전년비. 그런데 이것이 지금 2020년 접어들어서 기울기가 막 올라가는데 지난 12월 14일로 끝난 그 주간에는 전년 대비 무려 25.42%나 유동성이 늘어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무슨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뭐 과열됐다 어떻다 무슨 내년에 경기가 어떻게 좋아질까 말까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달려가는 장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뭐 지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시장에 거품이 끼어 있는 것 같다라고 우려는 하긴 하지만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그에 따라 증시도 더 올라간 모습 볼 수가 있었네요. 근데 또 요즘에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테슬라 아니었습니까? 근데 테슬라가 또 애플카의 등장에 잠깐 주춤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어요. 이 애플의 자율주행 전기차 앞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뭐 2000년 닷컴 버블 이전에 이른바 텔 무슨 뭐 컴, 다짜 들어가는 회사 뭐 이유 불문하고 올랐듯이 요즘은 뭐 전기차 뭐 관련 내지는 전기차에 전자만 들어가도 그냥 다 달리죠. 일종의 이것도 하나의 뭐 유행이자 또 하나 잘 달리고 있는 시장 가운데 이 끝은 어떻게 될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 애플 주가 일간 차트 먼저 보시면은 자 오른쪽 끝부분에 아직까지는 지난 9월 초에 맞았던 전반적인 그 나스닥에 잘 달리던 그 주식들 9월 초에 한번 이렇게 조정을 세게 받았는 그 고점을 아직까지 못 넘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애플도. 그러나 조금 확대한 부분 보시면은 저기서 이제 확대한 부분에서 짱대 양봉 나오고 그 다음날 약간 십자형 도지 나오고 한 이틀 버벅거리다가 이제 어제 또 올랐죠. 어제는 이제 경기 부양책 통과 뭐 서명 이 소식으로 올랐습니다만, 자 어쨌거나 로이터 통신이 21일 날 그렇게 얘기해서 이틀 연속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그 로이터 통신이 2024년 목표로 차세대 배터리 기술 적용해서 아이카라는 가칭의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보도를 했던 그 하루에 애플의 시가총액은 무려 6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68조 5천억 정도가 증가해버립니다. 이 그날 하루 늘어난 시가총액이 GM 전체 시총보다도 더 컸다. 뭐 이런 시장입니다. 요즘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 테슬라 주가를 보시면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서 거래량에서 뻘떡 서버렸던 12월 18일이 그날은 옵션 만기일이었죠. 쿼드러플 비칭데이. 그날 많은 손바뀜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 사람도 많고 판 사람도 많고, 그 이후에 그 다음 캔들이 약간 밀렸던 것. 그날이 의외로 놀라웠던 것이 21일 S&P 500 지수에 편입되는 날이라고 해서 상당한 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르지 못했죠. 그날 또 애플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조금 조정받다가 다시 이제 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그렇게 지금 테슬라 입장에서는 아까 애플보다도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9월달 뭐 이런 거 고점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왔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뭐 딴 거 없습니다. 어디서 꺾이느냐? 그때 꺾일 때까지는 그냥 간다 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 되고 말았네요. 일단 꺾일 때까지는 갈 것 같다, 모르겠다.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전기차만 붙으면 이제 주가가 상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전기차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수소차 관련해서 리콜라에 대한 주가를 살펴보지 못한 게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리콜라가 또 사기 의혹 등으로 조금 폭락을 보였었는데요. 갑자기 또 20% 폭등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이유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예. 보내드린 슬라이드 첫 번째 제목을 점입 가격 리콜라. 점입 가격의 원래 의미는 어딘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름다운 경치들이 막 계속 펼쳐지는 거. 그런 차원의 점입 가격이죠. 그런데 뭐 우리가 흔히 쓸 때는 꼭 좋은 의미로 쓰는 건 아닙니다. 가면 갈수록 야 이럴 수가 있나 싶을 때 이제 점입 가격이라 하는데 지금 이제 그 기사 중에 하나는 그거죠. 리퍼블릭 서비스 여기가 이제 결국 쓰레기 처리 업체입니다. 여기에다가 한 2,500대 정도 수소차로 만든 트럭, 쓰레기 뭐 운반 트럭 갖다가 공급하기로 했던 그 계약이 취소됐다. 이게 지난 12월 23일자 보도입니다. 최근에 나온 보도죠. 아래쪽에 뭐 이렇게 여러 우리 국내 매체들이 썼던 것들 뭐 이렇게 기사들도 올리고 또 힌덴버그 리서치의 그 공매도 전문 업체에 니콜라를 갖다가 사기로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던 그 리포트 제목 뭐 이런 것까지도 했습니다만 그래요. 뭐 지금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이게 지난 6월 9일만 하더라도 93불 99센트를 찍었습니다. 장중 고점이 100불을 위협했던 주가예요. 그랬던 주가가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제 하루 19.3% 올랐습니다. 어제 하루 19.3%. 싼 맛에 그리고 경기 부양책 서명했다는 소식에 전반적으로 증시 분위기 좋으니까 또 많이 빠졌잖아 하는 차원에서 달라들고 있는 거죠. 이 종목은 그냥 그런 종목입니다. 제가 봐서는 여기에 어떤 니콜라에서 앞으로 어떤 수소차와 관련한 뭔가를 기대하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 니콜라의 창업자인 트레버 밀턴 무슨 뭐 또 사진도 3개 올렸지만 가운데는 지난주 또 이슈가 되었던 미국 정권거래위원회에서부터 투자자 보호 관련해서 기소를 당한 리플 암호화폐죠. 뭐 이더리움,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으로 3대 암호화폐들 하는 리플. 정권거래위원회에서 너희들 화폐 아니잖아. 너희들 뭐 거의 증권이잖아. 그런데 무슨 근거가 있어. 뭐 이런 차원에서 소를 제기했는데 그 사람들이나 뭐나 할 것 없이 봉이 김선달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김선달이가 어떻게 대동강을 팔아먹은지는 잘 아시죠? 그냥 이렇게 물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다음날 당신 물 들어올 때 요 돈 조금만 남기고 나 돌려주라. 이 약속을 해서 계속 물 들어오는 사람들 다 이렇게 김선달이한테 돈 주는 거 보고 웬 부자가 이 뭐냐 싶었더니 내가 물 팔고 있다 해서 그 이제 물 팔 수 있는 권리 그 부자한테 넘겼다는 거 아닙니까? 저런 식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세상이 굴러가다 보니까 여기저기 김선달이 더 많이 나오는 시절입니다.